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맞췄죠? 맞췄죠. 근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저희 실망스러워요. 이게 결국 이번 주에 10원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먼저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8일 오늘까지 저점 1179.00 오늘 찍었고요. 고점은 1189.3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1.50, 1181.50원이었습니다. 네, 실망스러워요. 이번 주에 별일이 다 있었는데, 정말. 자, 지난 주 말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차로 합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2차, 3차 계속 합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건 사실 좋은 뉴스인데, 네네. 시장이 믿질 않아요. 신뢰가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거 신뢰를 깨웠으면 그렇죠. 양식이 트럼프가 됐어요. 네. 이거 지금 아직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사인을 해도 뒤가 남아있잖아요. 사인할 때까지 믿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이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무역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막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환율이 여기에서 빠졌다가, 월요일 날은 그런 믿지 않는 세력들 때문에 다시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약간 관망세를 보이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죠. 네. 인하했고 여기에서 동결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오면서 올해 안에 더 금리 인하를 하긴 힘들겠다. 네네. 내년도 좀 봐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예상이 된 거니까요. 네. 네. 뭐 그런 거조차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비슷하게 다 말씀드렸던 부분. 맞습니다. 네, 뭐 뭐 예측대로 된 예. 건데.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홍콩에 대해서 인권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중국이 우리는 강력히 반발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것도 무역 협의를 이걸로 깨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죠. 이런 의심들을 또 정말 의심들이 많은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됐고 어젯밤에 중국 상무부에서 이 무역 합의를 좀 잘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뭐 그때 좀 여기에서 많이 빠졌는데 환율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영국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어렸을 때 빠질 줄 알았더니 오늘 중국 GDP가 최저치라는 6.0% 그래가지고 환율이 10원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사실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좀 글로벌리 훈풍을 가져올 만한 뉴스들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시장에 주지 못하는 점, 네. 예, 그리고 미중 간에 뭔가 그 첨예하게 맞대고 있는 부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좀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다 이게 엮여 있다 보니 네. 그런 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맞아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시장 사람들이 이러다가 무역 또 안 되겠구나. 그렇죠. 약간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 그 달러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있고 네.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 되면은 달러 매수 포지션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와르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은 좀 들고 있어봐야 되겠다는 심리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시장에. 뭐 네.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중동에서 뭐가 터질지, 네. 홍콩에서 뭐가 터질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가 좋아질 거다. 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모두 아시겠지만 무역 전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권 전쟁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라마틱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드렸었고, 네.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그런 예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1차로 하긴 했지만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사실상 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네. 보입니다. 환율은 네. 그래서 사실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있죠.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네. 혼재돼 있었기도 하고요. 네. 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 중국 GDP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번 주 지표들은 미국도 다 안 좋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 조금씩 안 좋고 중국도 오늘 산업 생산은 좋았지만 GDP가 안 좋으면서 결국은 미국도 중국도 다 안 좋다. 네. 이런 상황으로 약간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위험 회피 성향,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네. 좀 뭔가 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게 먼저 퍼지고 나서 이제 실물에 이제 직접적 영향 미치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바로 이제 네. 지표로 뭐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표가 좀 둔화되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글쎄요, 그렇죠. 좀 참 약간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 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유럽은 당연히 안 좋고 뭐 그렇고 뭐 한국은 또 그렇고 미국이 좋았고 중국이 안 좋았는데 미국마저 지금 꺾이는 게 아닌가? 약간 네. 이런 의심을 주는 이번 주 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때까지 최소 1, 2주 정도는 좀 안 좋은 상황, 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이 조금 어떤 좀 묘한 게 뭐냐면 사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의 전체 결정자들은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네. 완화를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거의 오는 고민 거냐.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좀 있으면은 FOMC가 열리는데 네, 맞습니다. 점점 금리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강하게나 하면 뭐 설마 50pp입니까? 아니야. 50pp 성애자. 아니 그 정도는 농담이고. 아니고. 파월이 그 정도는 네, 아니고. 파월은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런 인물이 그런 꼰대이기 깜냥이 때문에. 안 돼요. 깜냥 그런 아니, 과감한 사람이 꼰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하하냐 마냐 이 확률 봤을 때 인하 확률이 저는 훨씬 높아질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11, 12월에 줄줄이 하겠냐 그건 또 지켜봐야죠. 이제는 그렇죠. 좀 끊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쭉 한다. 아직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벌써 2번 했고 이번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작은 추세로 볼 수는 있겠죠. 금리 인하 추세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속도를 하는 김에 쭉 가느냐 아니면은 좀 보다가 그냥 좀 보면서 갈 것 같아요. 네. 미중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연준도 사실 확신이 없죠. 그렇죠. 네. 이러다가 뭐 정말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다시 그 꺾였던 게 막 반등하고 이러면은 미리 금리를 내려버렸다가 잠깐 버블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3번 내리고 이제 3번 사실 기존에 했던 거는 금리 인상기에 약간 중간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보험성 인하다. 그렇죠. 네. 보험성 인하다. 이 보험을 3번이나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보험 중독이지 그러면. 자꾸 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가 정말 안 좋게 나오면은 아니었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나와주면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예상이 85%. 이제 점점 100%에 근접해 네. 갈 것 같고요. 네. 한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문제는 거의 확신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질 때는 역시나 위험 회피 그 성향이 도드라지면서 네. 채권 쪽으로 그 선진국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렇죠. 달러 자산 금에 이제 돈이 몰리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거를 빠르게 대처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돈을 풀겠다 양쪽 하나 하고 네. 그리고 금리 내리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안전자산 선호를 되돌릴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우리 돈이 그동안 돈이 봐왔듯이 쳐남네? 뭐 이런 거죠. 그동안 그러면은 이제 봐왔듯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그 경계선상에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탠스에 대해서 그냥 진짜 안 좋아진 게 맞으니까 가자. 양쪽으나 가자. 네. 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렇죠. 보험을 3번 드는 거야라고 할지 그렇지. 약간 이런 정도의 네, 좀 애매한 시기에 와 애매한 있는 것 시기. 같고 네. 중국도
중국도 중국 GDP가 예상치보다 0.1% 이제 안 좋게 나온 거지만 6.1을 예상했는데 6.0% 성장한 건데 뭐 그것도 조작 아니겠어요? 그래 이거는 이제 6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맞아요.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반응한 것 같은데 이것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아직 그 어떤 대중의 어떤 신망을 얻거나 어떤 이런 지배력이 아직 공고하지가 않아요.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안 끝날 것 안 같이. 끝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서 경제마저 좀 안 좋아지고 이래 버리면 이제 초조할 수 있죠. 시진핑도. 그래서 사실 이제 홍콩 문제도 있고 좀 초조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중국 당국자들은 맞아요. 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말 멘트를 안정시키고 싶다. 네. 이제 사실 이런 그만하고 GDP를 싶다. 봤을 수도 있죠. 맞아. 미리 안 좋을 이제 보고, 거니까. 네. 야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우리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구나. 네. 우린 대륙의 폐기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엔 장사 없다. 장사가 없다. 돈엔 장사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체감을 하면서 어제 서울장 끝나고 4시 반 정도부터 위안화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환율 급락.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블룸버그에서 이제 뭐 중국 그렇죠. 가오슝인가 상무부 대변인이 네. 직접 이제 코멘트를 했죠. 우리는 무역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렇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진심이라고 봅니다. 정말. 걔네가 그런 말 할 정도면 정말 끝내고 싶은 그 거죠. 자존심 센 그 왕서방들이 그런 말 할 정도면 우리 급한 힘들어서 거야. 그만합시다. 이제 네. 그만하자. 네, 그만하자. 힘들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 가능성 그리고 조금 이런 거를 좀 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얘네 둘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 앉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지표가 서로 보기 싫어도 네. 이거 자기의 입장이 이제 난처해지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다 죽을 수는 없고 그렇죠. 경제가 안 좋으면은 중국의 뭐 중국 위정자들의 입지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네. 안 좋으니까 얘네들 진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좋아질 테니까 니네 협상을 좀 해라 네. 라고 그냥 이 지구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홍콩 문제도 미국이 이제 개입할 본격적으로 개입할 어떤 낌새를 이제 보이는 시기가 되다 보니 그렇죠. 중국 똥줄 타죠. 네. 야, 왜 너희가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 미워해? 알았어. 끝내고 싶어. 무역 전쟁도 끝내고 홍콩 개입도 끝내줘.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면 합의 같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약간 중국이 살려줘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거 일단 해줄게. 나간 느낌이 있죠. 좀 그런 느낌이 저는 네. 물론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는 분명히 좀 둔화돼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어떤 이해관계들이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너무 과하게 여전히 너무 과하게 뭔가 침체 우려나 어떤 뭐 글로벌 패권의 그 충돌, 물리적 충돌, 경제적 이런 거를 걱정할 단계는 그렇죠. 아니다. 아직 그 정도로 네. 뭐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저희들의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 트럼프도 시진핑도 누구도 경제를 망치고 싶진 않다. 맞아요. 네. 경제를 망치면 자기들 목줄도 큰일이 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액션이 나올 때가 된 것이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제 경제를 살리려는 액션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가서 이제 실제 사인을 하고 맞아요. 연준 금리 내리고 한국은행은 벌써 내렸고 네. 이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서야 괜찮았구나. 네, 사실은 괜찮았던 것으로 해서 다시 원화 강세, 코스피 상승 이런 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워낙 국내 경기 간단히 또 얘기해 보자면 뭐 여전히 안 좋죠. 지표들이 전년 대비 다 마이너스인 상태고 네. 뭐 좋진 않아요. 분명히 안 좋은 터널을 이제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벌써 글쎄요.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전년 대비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황. 네. 좀 힘든 시절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을 돌파하는 그렇죠. 반도체 중심의 어떤 코스피 시장의 탄탄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반도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 4분기 정도에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어떤 시기가 오지 않냐. 네. 좀 그런 좀 기대도 좀 해보고 네, 해보고 그렇죠. 오늘 주식 빠진 건 조금 너무 아쉬워요. 오늘 정말 그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나요? 네, 6.0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조가는 미국이 안 좋았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중국까지 안 좋네, 확실히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갑자기 오후 들어서 약간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맞아요. 빠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미중 합의해야 됩니다. 네, 진짜 사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고. 그렇게 일단은 돼서. 노력해야죠. 그렇죠. 지금 결국은 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들이 합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인을 좀 해서 제도를 만들든지 뭐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계속 이렇게 물론 협상이라는 게 뭐 쉽게 끝날 그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되고 브렉시트도 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그때는 오로지 경제 지표만 경제 지표가 좋은지 나쁜지만 그렇죠. 가지고서 경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악재들이 다 해결이 안 되고 한 군데 모여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게 한 번에 샥 거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거의 끝에 네. 그쵸. 네. 브렉시트도 모든 것이 이제 그렇고 무르익었다. 진짜 무르익었어요. 네, 무르익었어요. 무역 전쟁, 한일 갈등, 한국도 다시 대화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일 갈등, 브렉시트, 홍콩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홍콩은 아마 그 시진핑과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무역 전쟁과 연결된 그런 거에 하나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을 거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네. 잡느냐 아니면 파토내고 다시 너 죽고 나 죽고 하냐. 네. 그게 이제 파토를 막 네. 이렇게 파토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저희 이제 남은 4분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돼. 그렇죠. 그게 시장을 결국 움직이게 될 거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지도자의 욕망은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대해서도 시리아 개입하지 말자, 뭐 결국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시진핑도 이제 뭐 1대1로라는 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내가 세계의 지도자 할래, 뭐 약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뭐 탄압하고 뭐 망가뜨리고 이러기는 명분상도 여기는 어렵지 않은가.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정말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까지의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비관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저희 네. 견해는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환율 네. 오늘 1180원대 초반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뭐 사실 뭐 믿음이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20원 레인지로 해서 1170원부터 1190원까지 네, 간단하게 이렇게 돼서 사실 다음 주에는 뭐 ECB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말고는 뭐 별거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계속 뭐 말 한마디 하면은 합의가 될 것 같이 됐다가 뭐 이상한 거 하나 터지고 뭐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80원대에서 90원대 가기는 어렵고 70원대로 뭐 막 빠지기는 힘들고 뭐 이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똑같아서 뭐 말할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렇죠. 예, 뭐 그 70원에서 80원대 사이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그 좀 지루한 어떤 레인지 장세가 되지 않을까. 뭐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이벤트가 어떤 코멘트나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저는 뭐 한 72원, 네, 72원에서 한 89원 좀 좁혀서 네. 17원 레인지. 17원 레인지 정도로 해가지고 저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레인지를 좁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좁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영업일이잖아요. 오영업일.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날 찍고 아직 그 여기 시장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스란히 일주일치 이게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죠? 네. 상황을 말씀드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원씩 두 번 뿅뿅 움직이면 20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네, 뭐 저희가 또 맞췄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은 안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의견은 뭐 저희들이 다니는 회사의 공식 의견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채널명도 주간 환율 전망으로 바꿨는데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